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 금리하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는 영상이나 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셔가지고 향후에 기업 가치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보통은 이제 국채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은행이 발행하죠. 국채라고 하는 것의 금리와 그다음에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채는 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입니다. 뭐 2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업들마다 조금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예를 들어서 1%라고 하고요. 위험 프리미엄을 3%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산하게 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이제 4%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4%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랑 5%랑 보면은 차이는 1%포인트밖에 안 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지금 비상장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비상장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이는 전체 현금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래에 벌어들이는 현금이 100억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이자 계산하실 때 은행에 이제 돈 적금이나 예금 넣으시고 이자 계산하실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미래에 100억이 우리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지금 환산을 하면 이 100억을 할인을 하게 되겠죠? 5%로 할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억을 5%로 할인을 하게 되면 요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2천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치는 2천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5%가 4%로 1%포인트만큼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억을 4%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현재로 환산을 하면 2,500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단순하게 500억만큼 늘은 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은 25%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코 작지 않은 비율로 상승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할인율이 1%포인트 변경되었는데 기업 가치는 지금 25%포인트가 변경이 됐, 25%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1%가 굉장히 큰 영향을 기업 가치에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파생돼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국채금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미래의 현금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것들을 지금 기준으로 다 환산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다 환산을 하고 나오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금액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고, 이거를 기업 가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가져올 때 우리 나누는 값이 계속 커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이 값들이 다 작아질 거고요. 그래서 더하게 된 이 값도 다 작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또 어느 대표님께서는 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금리가 1%포인트 변했는데 쟤네는 기업 가치가 얼마 안 변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해요?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타이밍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번에는 비상장 기업 중에 뭐 제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하는 개발 기업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업이 단순하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고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신약 기업은 계속 비용만 나갑니다. 연구개발비로 계속 나가고 5년, 10년 뒤에 개발이 성공해서 이때 벌어들이는 현금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볼게요. 그럼 제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타이밍에 현금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 만들어서 팔고 들어온 돈으로 원료 사서 만들어서 팔고 쭉쭉쭉쭉 해서 계속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근데 신약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 개발이 돼서 성공하기까지는 들어오는 현금이 없어요. 계속 연구개발비만 나갈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만 나오겠죠. 그러다가 10년째 될 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요 시점에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제조업은 요거를 다 지금 오늘 시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금리가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얘는 조금 덜 할인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가치로 가져올 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10년 뒤. 근데 신약 기업은 여기부터 보여야 되잖아요. 11년 뒤, 12년 뒤, 13년 뒤. 이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요 복리가 조금 적용되지만 신약 기업은 이 복리가 크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동일한 금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기업별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타이밍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또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현금 흐름이 오늘 날짜에서부터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될수록 작은 금리 변동에도 기업 가치는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금리가 조금 변했는데 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많이 변했을까요? 하면 우리 기업들이 이 현금 흐름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 타이밍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회사가 이제 투자도 받으셔야 되고 금리가 출렁이는데 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좀 여러 자문들 아니면 여러 기사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서 향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하거나 투자 유치를 받을 시점, 요 타이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가 어떻게 될까? 금리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지만 우리가 투자를 받게 된 요 시점에 금리가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 당장 투자를 받으시는 게 기업 가치에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요때쯤 되면 금리가 지금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요 타이밍에 투자 유치를 받으시는 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데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시다 보면 아니면 받으셨거나 하다 보면 투자자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투자자들의 질문을 그럴 겁니다. 기업 가치가 왜 크게 변동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왜 크게 올랐어요? 기업 가치가 왜 크게 빠졌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다른 변수들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 가치는 그때보단 조금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금리가 대표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섞여 있고 정부 정책들도 섞여 있고 아니면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금리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뭐 5년 아니면 1년 뒤를 예상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에 대해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하면은 요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은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의사결정을 충분히 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